2025년 5월 서울의 한 직장. 오전 8시 20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빌딩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출근길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엔 늘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지만 저만 홀로 굳어있는 듯한 이 시간.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제 하루를 짙게 드리우고 그의 목소리는 제 귀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힙니다. 저는 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채널, 한 줄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줄의 빛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저와 비슷한 무거운 응어리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우리를 갉아먹는 미움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싶다면 잠시 멈춰 서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먼저 저의 24시간 전을 추정해 봅니다. 어제 저는 이 모든 고통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정 변화를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이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그날이 추정되는 날짜입니다. 저는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우리 팀에 합류했고 그의 등장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막힘없는 언변은 팀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멋지게 자신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프로젝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든든한 리더가 왔다 고 속삭였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며 그의 리드 아래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를 향한 제 첫인상은 분명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팀원들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결론을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저를 향한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늘 시큰둥하게 흘려들었고 제가 맡은 업무에는 불필요한 간섭과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제 존재를 폄하하는 듯한 비아냥거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내가 뭘 하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을 확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점차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4월 중순 오전 11시 45분경. 그는 팀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책임감이 강해서 믿고 맡길 수 있겠어. 그는 다른 팀원을 칭찬하는 척하며 저를 은근히 비난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화살이 저를 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고 가슴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박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이유가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제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2025년 4월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였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한파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제게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고 그 그림자는 점차 짙어져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만 그를 의식했지만 퇴근 후에도 그의 잔상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후 7시경 텅 빈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의 표정이 아른거렸고 제 귀에는 그가 비아냥거렸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제 침묵과 웃음 뒤에 숨겨진 제 비겁함이 떠올라 분노와 함께 지독한 자책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때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를 향해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후회와 자책은 미움과 뒤엉켜 제 마음을 끝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미움은 이제 회사라는 공간을 넘어 제 삶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던지는 농담에도 억지 미소를 지을 뿐 마음속에는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즐기던 취미 활동에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주말 오후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장이 그 사람의 말투와 겹쳐 들렸고 저는 결국 책을 덮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제 삶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제 안에 골마가는 미움은 마치 골마가는 상처처럼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미움의 확장은 제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경 저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저를 향해 던졌던 날선 말들이 되살아났고 그 말들을 되뇌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제 심장을 옥죄어왔고 새벽 2시경이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두통에 시달렸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희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저 혼자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제가 그 사람의 존재에 종속되어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없어도 그를 미워하고 있었고 그 미움은 제 모든 행동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박수는 확정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저를 공격할지 추정하며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온전히 저일 수 없었고 그를 미워하는 나로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미움의 늪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제게 요즘 무슨 일 있냐? 고 물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은 제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마저 제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들은 저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과 한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점심시간을 피해 늦게 식사를 하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그보다 더 말라가는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미움은 저희 활력과 생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저를 껍데기만 남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저는 탕비실에서 혼자 커피를 타며 또다시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 그의 비아냥거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따르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 미움의 늪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의 마지막 남은 이성임을 추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미움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가 아닌 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저는 그 지독한 진실 앞에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경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잡념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흙탕물처럼 탁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맑은 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 그 간절함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이었고 그 힘은 저를 멈춰 세워 이 작은 평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저는 오래전 읽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르침은 수없이 읽었지만 어제처럼 뼈저리게 와닿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제 영혼에 직접적으로 던져지는 진실의 파편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뜨거운 숯덩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체가 없는 미움의 감정이 제 손을 태우고 있는 뜨거운 숯덩이로 확정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덩이는 제가 타인에게 던지려 움켜쥐고 있던 미움이었고 결국 그 숯덩이는 그 누구도 아닌 제 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심장 박동과 떨리던 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고 저 혼자만 고통 속에 갇혀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존재만으로 저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미움을 움켜쥐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마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충격은 저를 짓누르던 모든 압박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였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고 그저 온기만 주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그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고 그 평온한 움직임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보던 세상은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낀 세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색안경을 벗자 세상은 본래의 아름다운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미움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괴롭히는 미움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손을 펴자 텅 빈 손에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은 제 마음속을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의 숫덩이를 내려놓자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제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온몸으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가슴의 답답함과 떨리던 손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낯설지만 편안한 평화가 채웠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미움을 내려놓자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 발견한 보물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처럼 저는 이 깨달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섬세했습니다. 저는 그저 온몸으로 이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미움을 놓아주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확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닌 저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쥐고 있던 숫덩이를 내려놓고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뜨거운 숫덩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는 미움이든 당신의 숨을 조여오는 분노이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 고통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미움은 타인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삶을 짓누릅니다. 당신이 그를 미워하는 만큼 당신의 삶은 고통이라는 독에 물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쥔 숫덩이 때문입니다. 그 숯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파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선택할 때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그날까지 한 줄의 빛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